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환 행동 11주차 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익숙해졌죠? 건고온도, 습고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보는 거 했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한 것이 이거였죠. 엔탈피 부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습공기의 엔탈피는 비엔탈피야. 이건 킬로그램당 엔탈피.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 SI 단위로 하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지금 킬로칼로리, 실용적인 유닛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단위를. 그래서 이것은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의 엔탈피 합이지.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 에어는 상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드라이 에어는 현열로만 존재한다. 현열로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킬로그램당 엔탈피니까 CP값, 에어의 CP 값에다가 온도 차이지. T 빼기 기준값. 근데 기준값을 0도로 했어요. 0일 때 H가 0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0은 빼고 CPT로 한다. 그래서 공기의 CP 값은 얼마예요? 0.2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 또는 켈빈, 이거니까 0.24 곱하기 T로 구하면 된다. 알겠죠? SI 단위로 하면은 0.24 곱하기 4.2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1쯤 돼요. 1.005, 1004, 1.005. SI 단위로 하면. SI 단위로 하면 이게 1.005T. 그때는 단위가 여기가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줄로 바뀌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니까 CP가 거기다가 온도를 곱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워터 베이퍼는 현재 주어진 온도 T에서 그때의 비열 CPW, 이게 현열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0도시에서 현열로는 0이지만 잡열 부분이 있으니까 0도씨의 잡열을 기준점으로 잡자. 그래서 0도씨의 잡열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썼어요. 0도씨의 잡열이 얼마야? 값으로 하면은 수분의 수증기의 0도씨에서의 잡열은 598쯤 돼요. 597.5, 598 더하기 현열로 CPT. 그쵸? 근데 수분이 얼마큼 있어? X만큼 있죠. 절대수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저기 X가 이렇게 되면 X가 저기 붙으면은 575에다가 0.44T, 그렇지. 수분의 양이 X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치로 넣어주면 알 수 있는 값들은 그냥 아는 값으로 넣어주면 598 잡열, 그 다음에 물의 수증기의 CP값, 물의 CP는 1kcal per kg 켈빈이지만 수분이니까 수증기 상태는 그 CP값이 작아요. 비열이 작아. 0.443가? 그쵸? 44%. 물의 44%. 0.441 곱하기 T. 온도, 현재 온도. 그러니까 0도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0도다. 그러면 드라이 에어 엔탈피도 0. 그 다음에 수분의 현열도 0. 그죠? 근데 잡열은 살아있어. 잡열은 수분이 있으면. 근데 수분도 없다. 그러면 다 0이지. 그래서 아까 지금 HX 선도에서 엔탈피와 X 선도에서 요 X가 0인 지점, 요게 다 드라이한 컨디션이죠? 드라이한 컨디션에 만약에 0도를 읽으면, 이게 지금 등 엔탈피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요 조건, 요 컨디션에서 요 H는
뭐겠어요? 이게 0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요것도 0이니까.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습도도, 절대 습도도 0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습도가 있다. 습도가 얼마큼 있다. 이만큼. 0도이지만 습도가 예를 들어, 여기 상대 습도가 50%다. 50%다. 파이가 50%다. 그럼 여기 어떤 값이 존재하니까 0이 아니지? 이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살아있는 거고, 얘가 살아있는 거에서. 알겠죠? 제가 이거 뜸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지금 주로 엔탈피를 많이 계산하실 텐데, 엔탈피 계산할 때,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건고온도, 절대습도, 또는 건고온도, 습고온도 알면 상태점이 결정이 되고, 해당하는 절대습도라든가 엔탈피를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찍어서 아는 값이기 때문에 어림짐작 값이잖아. 근데 정확한 엔탈피를 구해라. 그럼 식으로 이렇게 구해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 알겠죠? 우리 예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요 그래프로 찍어서 구하는 것과 실제로 엄밀한 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해봐라. 그럼 맞아야 되겠지? 서로. 이거는 이제 어림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워밍업은 다 끝났고, 이제 실제 공기조화 상황에 맞게 필요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현열비를 안 했네. 현열비. 제일 마지막 12번째 프로퍼티 중에 현열비가 있어. 현열비를 sensible heat factor. sensible heat가 현열이죠. sensible heat가 현열이지. heat의 B 또는 인자 팩터라고 해서 현열 나누기 전체 에너지 중에서 현열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현열비라고 정의했어요. 현열비 또는 SHF 현열비 이렇게 정의했어. 그러니까 이 전열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습공기는 현열도 있지만 현열 플러스 잠열이잖아. 잠열. 이걸 토탈 힛. 센서블 힛 더하기 레이턴트 힛 합한 게 토탈 히트야. 토탈 에너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열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선도상에서 이게 포화곡선이고 파이가 100%짜리 포화곡선이 있고 여기 건고온도 T가 있고 여기 이제 X도 있고 예제 11-1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교과서 199페이지에 이 본문 설명하는 부분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기준점. 현재의 습공기 상태야. 이때 건고온도는 27도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상대 습도는 50%라고 해봐요. 50%. 그러면 이 기준점에 현열비를 읽어드리는 라인이 있어요. 현열비 라인이 있는데 sensible heat factor. 여기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0.8이다. 0.8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엔탈피가 현열과 잠열 두 가지가 있는데 토탈 에너지 중에 80%는 현열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지? 그걸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다른 기준값으로 바꾸고 싶어. 이 상태로 지금 만들고 싶어. 이게 지금 기준인데 이것을 A라는 점으로 만들고 싶어요. A라는 점으로 내리고 싶어. 응? 그래서 얘 A라는 점은 26도야. 여기는 26도.
26도고 렐러티브 휴미디티는 똑같이 5라고 해봐요. 여기 상대 습도는 안 바꾸고 온도만 낮추고 싶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가운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지? 지금 공기조화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27도 50%인데 26도 50%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공기를 들여보내야 줘야 되나? 추출 공기의 조건을 구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sensible heat ratio가 일정한 라인으로 평행한 라인을 이렇게 쭉 그려서 이게 서로 평행하게 이 라인과 이 라인 평행하게 그려서 요 점이 뭐야? 요 점이 포화 100%짜리인데 이거는 장치, 그러니까 냉동기, 그 열기압기 차가운 표면, 장치의 표면 온도. 냉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냉기의 그 열기압기 냉각기의 표면 온도가 이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 이 선상에서 어딘가에 해당하는 온도이고 요 선상에 있는 센서블 히트 레이쇼가 이것과 평행한 요 추출 공기를 써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뒤에 이제 유사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센서블 히트 레이쇼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읽어드릴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계산도 할 수 있지. 현열값, 잠열값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현열값 계산하고 토탈 값으로 나눠주면 계산도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이 선도상에 보면은 여기 현열비라는 게 있어요. 현열비.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현열비 설명은 안 드렸는데 여기 센서블 히트 팩터라고 있죠. 현열비 라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공기조화의 몇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원하는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공기조화 프로세스를 한번 해봅시다. 공기조화 프로세스가 이제 이게 그동안 워밍업이라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11장에서 1.3절 공기조화 과정 또는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가습하거나 제습하거나 또는 동시에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교과서에 첫 번째 두 공기를 혼합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두 공기 혼합할 때 이 상태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열했을 때, 가열과 냉각, 가열했을 때, 그 다음에 냉각했을 때, 냉각과 감습했을 때, 이 공기 선도상에서 상태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습했을 때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가습도 물로 가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증기로 가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기 가습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물론 이게 그냥 동일한 온도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온수로 할 수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온수로 했을 때하고 그냥 수가습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냉방 시는 어떻게 돼? 냉방이 되면은 저 상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난방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혼합, 가열, 냉각과 감습, 가습, 냉방, 난방.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이 차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공기 혼합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공기의 혼합. 우리 교과서에 207페이지 나와 있어. 공기의 혼합. 혼합.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외기를 적당히 들여보내줘야 돼요. 기존 공기가 계속 돌고 있고 신선한 외기가 일부 들어와서 교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보통 신선한 외기 한 30%를 해라 이런다고 하면 70%는 계속 재순환되는 거고, 재순환 70%,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30%, 그렇게 되겠지? 이 방이 있으면 재순환이 되는 게 있고 신선한 것이 30% 들어와가지고 이제 섞이겠죠? 그러면 이럴 때 습공기 선도상에서 한번 봅시다. 현재 실내 공기가 그러니까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습도, 여기가 상대 습도, 여기가 상대 습도 Y, 그 다음에 여기 엔탈피 H,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막 그려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자, 현재 상태가 여기야. 그때 온도가 여기 A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A점. 그럼 여기가 TA가 되겠네. TA. 그 다음에 여기 그때 건도가 XA가 되겠지. 이 포인트. TA와 XA에 해당하는 이 한 포인트. 물론 그때 이제 상대 습도도 다 구할 수 있고, 해당하는 엔탈피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신선한 공기를 들여다보낸다. 근데 지금 이게 여름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더 온도가 높겠네. 온도가 높고 습도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 포인트의 신선한 공기, 이게 B라고 해봐. B, 외기. 여기는 실내 공기. 만약에 이거를 반반 50대 50으로 혼합했다.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쭉 직선으로 했을 때 이 포인트로 갈 거야. 50대 50으로 혼합하면. 그렇겠지? 50대 50으로 혼합하면. 만약에 외기를 30%만 했다. 그러면 이게 50대 50이면 외기를 만약에 10%만 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외기가 10%야. 그러면 실내 공기에 더 가깝겠지. 조금밖에 안 변하니 한 요 정도 가겠지. 10%. 외기가 10%면. 외기가 30%는 여기. 외기가 50%. 외기가 100%. 그럼 여기. 그쵸?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외기가 30%다. 그러면 여기가 3대 7이 돼야 돼. 여기가 3, 여기가 7. 이해됐어요? 응? 외기가 많을수록 외기 조건으로 가는 거고, 외기가 적을수록 실내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외기가 30%면은 30%밖에 못 당겨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걸 이해를 해. 그러면 그때 온도도 구할 수 있고, 요게 지금 A, B, C라고 그러면 그때 온도도 여기 찍어가지고 T, C도 구할 수 있고, 그때의 X, C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 주어진 X, B와 TB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그냥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그러면 온도가 나오고, 또 여기 절대 습도 보려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그쵸? 그래서 A의 조건, 온도와 건도라네. 절대 습도가 있고, 주어져 있고, B, 외기의 온도 조건과, 그 다음에 절대 습도가 있을 때, 얘를 30%, 얘를 70% 넣어서 C점이 되었다. 그럼 C점의 온도는 얼마냐?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얼마냐? 온도는 요 비례식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대 N이라고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현재 온도가 곱하기 M 더하기 B의 온도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M 대 N 여기서 M이 실내야. M이 실내, N이 외기야. 외기.
수치를 가지고 이제 넣어서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절대속도도 요 비례관계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a의 절대속도 곱하기 m 더하기 b의 절대속도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최종점을 구할 수 있어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제 11- 예제 11.2 A점이 뭐야? A점이 26도씨에 50%야. 50% 상대속도. 그리고 공기는 M이 70%. 그러니까 0.7. B는 외기, 그러니까 실내 상태, 외기 상태. 외기 상태는 얼마냐? 33도. 33도씨에 70%, 상대속도 70%짜리. 맞지? 33도에 70%짜리. 맞죠? 70%짜리 혼합했어요. 근데 공기 30%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N이 30%, 0.3. 혼합했을 때 상태를 구하라. C의 상태를 구하라. C의 온도는 얼마고? 온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M 플러스 N분의 TA M 더하기 TB N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M은 0.7 더하기 0.3 그 다음에 TA는 얼마야? 26 곱하기 0.7 더하기 33 곱하기 0.3 이렇게 해야 되겠지? 0.7 그러면 28도가 나오네요. 28.1도씨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속도도 구할 수 있겠지. 똑같이 비례식 관계니까 절대속도 절대속도 XC도 마찬가지로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혼합했을 때는 저렇게 비례관계가 성립되니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열. 자, 그 다음에 가열.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해보세요. 가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가열을 하면 절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여기 현재 온도인데, 가열을 했어. 그러면은 온도만 이동하겠지? 절대속도가 바뀔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겠지. 이게 가열이야, 가열. 냉각하면 이렇게 되고, 냉각. 가열, 냉각 쉽죠? 절대속도는 안 바뀌니까. 이 안에 있는 수분이 가열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안 바뀌고. 그때 엔탈피를 구하라. 그러면 요 포인트의 엔탈피 값 H 읽어드리면 되고, 요 포인트의 엔탈피 값 읽어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엔탈피 체인지 델타 H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열하려면 열을 얼마나 가해야 되냐. 엔탈피를 알아야 되겠지. 엔탈피 차이를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 갈 때 필요한 열을 구하시오. 열 전달율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M 흘려보내는 공기량 곱하기 델타 H. 델타 H는 요 포인트에서 엔탈피와 요 포인트 엔탈피 찾아가지고 구하고, 요건 이제 그 순환량을 주어질 거야. 밀도 곱하기 최적유량. 이거 주어지겠지? 네? 최적유량 주어지고, 요거는 표 보고 찾고, 이렇게. 네? 또는 이거 비최적분의 최적유량 곱하기 델타 H. 요 비최적도 여기에 해당하는 비최적 알 수 있겠지? 여기 비최적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평균값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값으로 해도 되고요. 보통 밀도로 하니까 밀도는 1.2지. 공기의 밀도는 1.2. 비체적으로 하면 0.83쯤 돼요. 0.83.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어. V다. 공기 양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으로 있네. 그냥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최적이 주어져 있어. 최적이 100
미터 3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엔탈피 금방 읽어드린 거 여기 넣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냉각과 감습. 그냥 냉각만 하면 이렇게 되고 냉각하면서 감습하면 어떻게 될까? 냉각하면서 감습한다. 현재 여기야. 그냥 냉각하면 이렇게 가는데 냉각하면서 감습도 하니까 밑으로도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냉각과 감습을 동시에 한다. 그럼 이렇게 가겠지? 여름에 주로 이렇게 하죠. 여름에 냉각만 하면 상대습도가 그냥 냉각만 하면 상대습도가 더 커지잖아요. 쾌적감이 떨어져. 그래서 냉각하면서 동시에 감습을 해야지 상대습도가 유지되거나 원하는 상대습도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냉각과 감습은 주로 여름에 이제 한다. 그래서 냉각과 감습 부분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습하면은 뭐 여기 이쪽으로 가겠지. 상대수도 100% 쪽으로 향해서 가겠지. 수가습을 하면 이렇게 가고 온수가습으로 수증기로 하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냥 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요. 수직으로 확 이 절대값을 올려버리려면 수증기로 하고 그냥 물 분무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완만하게 가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냉방할 때는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213페이지에 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난방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난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공기조화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어. 앞부분에 그 12가지 개념이 좀 헷갈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까 차트에서 자유자재로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포인트로 옮기려면 가열이 어떻게 되고 가습이 어떻게 되는지 냉방할 때는 냉각하면서 제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전체 냉방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반대로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들을 이 차트상에서 다 이렇게 그려서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술사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 막 차트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실기시험 볼 수도 있어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근데 지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그때 다시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냉방부하 계산, 난방부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공기조화 냉동 11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